자, 오늘 세페이드 3F 상본의 맨 마지막 챕터입니다. 전기 에너지에 대한 내용인데요. 우리가 전기 에너지의 생산은 이미 공부해봤습니다. 발전기, 전자기, 유도 현상을 통해서 발전해봤다 했었죠. 네, 전자유도 비전력 V는 마이너스 코일 감수 N에 델타 T분의 델타 파이를 쓸 수 있겠고, 그렇게 해서 흘러간 유도 전류세기는 저항 R분의 비전력 V로 계산될 수가 있었습니다. 델타 파이 했는데 파이 자속이라는 게 결국에 자기장과 그 면적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길이의 요 면적에 대해서 이걸 통해서 BLV 이런 산수 계산도 가능했습니다. 즉 자기장 있는 곳에서 전선을 이제 속력을 가지고 끄는 이런 과정을 소개를 해봤는데요. 근데 전기의 생산, 즉 발전의 방법이 전자 유도를 이용한 것 말고도 몇 가지가 더 있었다 했죠. 뭐 있었나요? 전기 생산 방법에 전자 유도 말고 크게 두 가지가 더 있었습니다. 저기요, 우리 시뮬리 시간 때도 했잖아요. 예? 이 전자 유도는 결국엔 자석 속에서 코일을 돌리면 되는데요. 그 코일이 바람이 불어서 돌리면 풍력 발전, 석탄 소용을 태워서 물을 끓여서 하면 수력 발전이 되겠습니다. 예, 방사성 원소의 붕괴를 이용해서 물을 끓여서 수증기 돌리면 그건 원자력 발전이고요. 이해됐어? 태양빛을 모아서 한 곳에 모아가지고 물을 끓여요. 그러면 태양 열 발전이라는 걸 씁니다. 그런 것들 말고 또 다른 발전 방법이 뭐 있을까 하겠어요. 물론 이 전자 유도를 통해서는 대부분 AC 교류 전기가 생성되는데요. 직류 전기가 생성되는 방법 두 가지를 소개를 해봤습니다. 한 번은 우택세번트에서 수업을 들었을 거고요. 또 한 번은 물리에서 배워왔습니다. 태양광. 그렇지. 태양광을 이용해서 즉 광전 효과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렇지? 광전 효과를 이용하는 방법. 그래서 태양 전지가 사용될 수가 있었네요. 되나요? 근데 얘는 빛이 직류 전기가 얻어지게 됩니다. 이 광전 효과를 통해서 태양 전지를 사용하고, 이 태양 전지는 결국에 태양 광 발전이라는 이름을 써요. 아까 태양 열 발전했잖아요. 태양 열 발전은 터빈 도로 갑니다. 반면 태양 광 발전은 그거와 상관없다 했죠. 이해됐습니까? 그리고 N형 반도체에서 전자가 튀어나가서 P형 반도체에 들어오는 이런 일련의 과정이었다 했습니다. 또 다른 방법 뭐 있습니까? 근데 화학 전기가 있습니다. 금속의 산화 전위의 차이를 통해서 전자의 움직임을 만들어내는, 이거 역시 뭐다? DC 직류 전기가 만들어집니다. 우리 교재에는 플러스 알파 열전대라 해서 열에너지가 전기를 만들어지는 과정에 하나 더 소개가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뭐 사용하는 방법은 아니에요. 이건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죠. 태양전지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화학전지 누구나 다 사용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중에 화학전지 사용 안 하는 사람 없잖아요. 네. 그치? 자, 그렇다면 이 전기의 생산이 있었다면 이건 이제 우리가 지난주까지 실컷 공부했던 내용이고요. 이 전기 에너지의 사용을 볼 수 있겠습니다. 전기 에너지를 얼마나 사용합니까 하는 것은 결국에 전력이라는 이름으로 소개될 수 있겠습니다. 전력은 1초당 소비되는 전기 에너지예요. 단위는 기호는 P를 쓰고 있고요. 전압과 전류법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전력의 단위는 와트라는 이름으로 쓰고 있습니다. 보통 사람 이름 많이 쓰죠? 예. 누구예요? 제수한테 되겠죠? 전력량 또는 소모한 전기 에너지를 쓸 수 있는데요. 예, 이 전력량 기호 워크에서 나와서 W를 쓰고 있습니다. 전력 곱하기 시간을 사용할 수가 있겠네요. 단위는 와트 세컨드요. 그냥 이거를 줄이라는 점으로 쓸 수 있죠. 전기 에너지니까요.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1와트로 1초간 소비하면은 1줄이라는 이름을 쓰고요. 1와트로 1시간 사용하면 3600초 사용하면 3600줄이 되는데 이걸 1와트씩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킬로와트씩, 메가와트씩 얼마든지 더 넘어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전력량은 별로 관심 없고요. 뭐가 필요해?
전력이 필요해요. 전력을 못 구했는데 전력량을 구한다. 말이 돼? 안 돼요. 안 되잖아요. 누가 더 큰 전력을 씁니까? 그게 누가 더 큰 전기를 사용했습니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뭐 전력이었다면 얼마나 발열량이 나옵니까? 이런 걸로 소개될 수 있겠죠. 물을 얼마나 빨리 끓일 수 있겠습니까? 하는 거예요. 이랬음? 되겠나요? 자, 그러면 전력을 이렇게 썼는데 오늘 여러분한테 중3 프린트를 하나 나눠드렸습니다. 중3에서도 역시 전기를 사용하는 것에 대한 내용들이 소개되는데요. 오늘 여러분한테 소개할 거, 즉 저항을 직렬 또는 병렬 연결시켰을 때 전기를 얼마나 쓰겠습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들이 없어요. 중3 내용에서는요. 그러니까 전기 얼마 씁니까? 하는 걸로 그 정도로만 나오고 맙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 아까 말했던 저항체를 직렬 연결했습니까? 또는 병렬 연결했습니까?에 대한 전력량의 어떤 비교, 전력의 비교, 또는 그로 인한 발열량의 비교 이런 것들의 얘기들은 싸그리 다 물리2로 넘어가 버렸습니다. 그 전까지는 즉 예전 학제라면 고1에서 전기 사용 배웁니다. 물론 중3 때도 배웠습니다. 고1에서 배웁니다. 그리고 고2 물리1에서 배웁니다. 근데 그들이 싸게 다 어디로 갔다고? 물리2로 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들이요, 즉 중학교 따라와서 올라온 학생들이요, 오늘 지금 여러분한테 가르칠 즉 전기에너지의 사용, 전력 이런 것들에 대한 공부량이 뭐 거의 없어요. 일단 중3 문제 프린트를 하나 여러분한테 먼저 드렸고요. 그 다음에 예전 학제에서 고3 학생들이 풀었던 뭐 그래봐야 고2 물리 1에서 이제 확장되는 것일 뿐이에요. 고2 물리 1은 그대로 고3 물리 1 수능 치는 거니까. 그래서 고3 학생들이 수능 및 모의고사에 풀었던 문제를 나눠 드릴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챕터 14 요거 플러스 요 놈까지 숙제가 되겠습니다. 난 중3 문제 정도는 뭐 수준 낮아서 안 풀려 하면 괜찮습니다. 안 풀어도 됩니다. 그잖아요. 이미 여러분들 뭐 중3 상당수 공부를 좀 다 해놨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근데 혹시 나 중3 공부량 좀 부족해 하면 또 보십시오. 뒤에 해설지 다 실려 있으니까 해보십시오. 알겠습니까? 네. 근데 오늘 내가 여러분한테 수업할 내용은 중3 내용은 아니란 거예요. 중3에서 가르치는 것은 뭐 전열기를 뭐 100W짜리 전열기를 2시간 연결하고요. 뭐 50W짜리 TV를 3시간 쓰고요. 그러면 전기요금이 얼마 그런 거 안 가르칠 거예요. 알겠어? 네. 근데 중3 내용으로 한번 공부해 볼 사람들은 그렇게 하시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전력의 얘기는 이렇게 전압과 전류의 곱으로 사용한다는데요. 이미 앞에서 무슨 법칙을 배웠습니까? 하면 ohm의 법칙을 배웠습니다. ohm의 법칙, 도생의 전류 I는 R분의 V를 쓸 수 있습니다. 전압 V 이꼴 IR 쓸 수도 있거든요. 그랬어요? 그래서 요거 조금 더 확장시킬게요 하겠습니다. V 이꼴 IR을 한번 써볼까? 이걸 써볼까? 그러면 I 제곱 R을 쓸 수 있습니다. 또는 I는 R분의 V를 한번 써볼까? 그러면 R분의 V 제곱을 쓸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확장합니까? 전압과 전류 곱이면 뭐 전력이 되는데요. 전류의 제곱 곱하기 저항으로 쓰는 이놈은 저항이 직렬 연결될 때 쓰면 매우 유용해요. R분의 V 제곱. 그럼 얘는 저항이 병렬 연결되면 유용하다는 뜻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저항의 직렬 연결, R1과 R2가 직렬 연결되어 있는 이런 상황이에요. 당연히 흘러간 전류세기는 누가 더 크지? 얼라리야? 왜 이래? 왜 먹었어? 뭐요? I1하고 I2 누가 더 커? 그쵸? 같죠? 이 말을 왜 못해요? 왜 이 말을 못해요? 중이 4시에 다 했다 이거. 이것들이 또 사람 열받게 하네. 그래, 너 했어야지. 당신 중이 4시에 이거 했잖아. 네. 네. 어이씨 왜 그래요? 사람 사투리 나오게 만들래? 그래서 전류의 세기가 지금은 같지 않습니까? 그지? 이해됐어? 네. 그래서 이쪽에 걸린 전압 V1과 V2의 관계는 V1 대 V2의 관계는 어차피 전압은 전류세기와 저항이다 보니까 결국엔 R1 대 R2하고 같다 되는 거예요. 또한 전류세기가 되니까 저항비는 곧 전력비 P1 대 P2의 비와도 같습니다. 뭐 물론 이거 스위치를 연결하는데 10초간 연결했는데
이쪽은 10초 전기 흐르고 이쪽은 1초 전기 흐른단 말이 돼? 안 되잖아요. 결국엔 전력비가 저항비대로 나왔다는 것은 전력량의 비 역시 저항비대로 나온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항비대로 전압비가, 저항비대로 전력비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저항 두 개가 병렬 연결되어 있습니다. R1, R2가 병렬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전압에 대해서 R1에 걸리는 전압 V1과 R2에 걸리는 전압 V2, V1과 V2 누구한테 더 큰 전압이 걸립니까? 같아요. 같죠? 이해됐어? 병렬이 지면은 전압이 같죠? 이해됐어요? 그래서 전압이 같은 상태다 보니까 돛에 흐르는 전류는 저항에 반비례합니다. 즉 R1 분의 1 대 R2 분의 1 저항의 역수비가 흘러간 전류 I1 대 I2의 비율로 나오게 된다고요. 이해됐어? 그리고 소비 전력 역시 전압이 같기 때문에 R1의 저항의 역수비가 소비 전력 V1 대 V2가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저항비가 1대 2예요. 전류비는 2대 1이 되겠고요. 전력비도 그렇게 2대 1이 나오겠다는 뜻이에요. 알겠습니까? 우리가 저항의 병렬되면 진결은 참 간단했어요. 저항 R2는 어떻게 씁니까? 그냥 R1과 R2를 단수 합하면 되는 거죠. 혹시 여기 R3더 있으면 더 하면 돼요. 반면 병렬됐을 때 R 토탈 분의 1의 값은 R1 분의 1 더하기 R2 분의 1 뭐 이런 식으로 쓰고 있습니다. R3 분의 1 그래서 저항의 병렬 연결 때는 제일 작은 저항보다 합성 저항은 더 작다 했죠. 자주 나온 저항값들은 좀 외워주라 했었습니다. 가장 많이 나오는 건 아무래도 6옴짜리하고 3옴짜리. 이거 병렬하면 얼마 나왔지? 예, 2옴 나왔죠? 40옴하고 10옴짜리 병렬했습니다. 몇 옴 나와? 8옴 나오죠? 저기요. 이 당신네들 내시 쳤잖아. 내시 쳤잖아. 그러면서 내가 진짜 자주 나오는 거 외워놔 했잖아. 계산하면 돼서요? 맞지만 물론 당신네들이 수능을 끝까지 갈 일은 없을 거라 봅니다만은 어차피 최종 테크는 아니 배우면 안 되면 내신 개박살나면 난 수능파야 정시파야 한 사람도 있잖아요. 수능장에서는 시간이 모자라요. 그래서 이거 빨리빨리 풀어주는 연습이 필요하다니까. 30옴짜리하고 20옴짜리 병렬 합성하면 얼마 나옵니까? 12옴 나옵니다. 여기 있어요? 네. 네. 6옴짜리, 3옴짜리, 2옴짜리 병렬하겠습니다. 얼마 나옵니까? 예. 네, 1옴이죠. 아따씨 빠르다. 저기요. 최소한 이걸 내가 내신할 때 했냐 안 했냐. 자, 지금까지 한 거 정리해 주십시오. 결국엔 저항비대로 전력비가 나오는 직렬, 저항의 역수비대로 전력비가 나오는 병렬 이런 거예요. 원래 주의 내용 정도에서 즉 뭐 저항의 저렇게 직렬 연결, 병렬 연결 있으면 저기다 전력까지 소비를 했어야 마땅할 것 같은데 그래서 저항의 어떤 직렬 또는 병렬 경우에 따라서 혼합 합성해가지고 뭐 전력량을 구하고 이런 것들 좀 해야 되는데 영 그들이 빠졌어요. 중3 내용에서도 저항의 직렬 또는 병렬 연결에 따른 뭐 이런 것들도 좀 많이 얘기가 빠져 있습니다. 즉 오늘 여러분이 중3 조건 문제를 받았는데요. 25문제 중에 앞으로 지금 이제 여기에 쓸 내용의 문제가 없어요. 다시 한번 소개합시다. 저항이 3옴짜리, 6옴짜리 저항체를 준비해봤습니다. 18V의 전압을 한번 걸어볼게요. 첫 번째, R 토탈 합성 저항값 얼마 나옵니까? 예, 이건 9옴 나오네요. 두 번째, I 토탈 전류값 얼마 나오겠습니까? 예, 2A 나오겠습니다. 전류는 전압분의 저항, 그래서
저항분에 저항이 9옴 나왔고 전압이 18V를 걸었기 때문에 2A 걸립니다. 예, 2A의 전류는 3옴짜리, 6옴짜리로 다 같이 걸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V1 전압 얼마 걸립니까? 예, 여기는 6V 걸리겠죠. V2 전압 몇 볼? 12V 걸립니다. 자, 저항 비대로 1대2로 저항 비대로 전압 B가 나오게 됩니다. 나중에 그렇게 걸린 전압을 나중에 전압 강하라는 이름을 쓸 수 있는데요. 18V의 기전류 가지고 올렸습니다. R1을 지나면서 6V의 전압 강하를 보겠고 R2를 지나면서 12V의 나중의 전압 강하를 보고 다시 건전지에서 18V 올리는 마치 이제 물을 펌핑해서 18m 올렸다가 6m 내려와 12m 내려와 이런 것이 위치 에너지 감소량 그게 전압의 감소량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그럼 P1 대 P2 R1 대 R2의 걸림 비율 경우에 저항 비대로 R1 대 R2의 비대로 1대 2가 걸리게 되겠죠. P1 자체가 얼마입니까 하면 I 제곱 R을 통해서 전류가 얼마를 넣어? 2A 제곱 곱하기 저항이 3옴 그래서 단위는 와트 단위를 쓰시면 됩니다. 이해했습니까? P2 어떻게 쓸래? 역시 전류 2A 제곱 곱하기 저항은 6옴 이렇게 쓸 수 있겠죠? 되겠나요? 뒤에 보입니까? 자, 병렬해 봅시다. 6옴짜리와 3옴짜리와 6옴짜리 똑같이 줄게요. R1이었습니다. R2였습니다. 건전지 18V 똑같이 줬습니다. 어차피 R1에 걸린 전압 V는 V1은 18V 똑같이 걸린다 했죠? R2도 V2도 18V 똑같이 걸려요. 뭐 굳이 물을 필요는 없겠습니다만은 1번 R 토탈 값은 얼마 걸립니까 하면 3옴 6옴이니까 병렬 합성에서 2옴 나옵니다. 두 번째 그럼 I 토탈은 어떻게 걸립니까 하는데 2옴에 대해서 18V 걸리니까 9A 전류가 흘러갑니다. 우리가 3옴이었고 18V다 보니까 이쪽을 흘러갈 전류 I1의 크기는 얼마 됩니까? 3옴에 18V 하니까 6A의 전류가 흘러갑니다. I2의 전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3A 지나가죠. 그래서 두 개를 합성할 전체 전류 I 토탈이 그래서 9A가 올라가지로 쓸 수 있겠습니다. 되겠습니까? 그럼 세 번째 P1 대 P2는 저항의 역수비 R1 대 R2 비대로 나옵니다. 저항비가 1대2 저항비가 1대2니까 전력비는 그대로 2대 1로 쓸 수 있다는 거죠. 이해됐어요? 되겠나요? 6옴 대 3옴이니까 2대 1의 저항비 1대 2의 전력비를 보시면 됩니다. 40옴 대 10옴이요. 4대 1의 저항비 1대 4의 저항 1대 4의 전력비를 보면 됩니다. 30옴 대 25옴이라고 했죠. 2대 3의 전력비를 보면 되겠죠. 퀘스천 1옴짜리입니다. 2옴짜리입니다. 3옴짜리입니다. 전력비는 몇 대 몇 대 몇 나옵니까? 에라이씨 1대 2대 3 1, 2옴 3이니까 3대 2대 1이요? 저항 역수비대로 1분의 1대 2분의 1대 3분의 1 나와서 6대 3대 2죠. 아 이런 젠장. 오이씨 1옴 2옴 3옴 서라운드로 3대 2대 1 나와요. 이렇게 정리해. 괜찮아. 정리해라. 아유 진짜. 시험 90점이었어. 과학이 심각한데. 자, 근데 시험 문제가요. 이렇게 친절하게 저항 두 개만 줍니까 하면 그렇지가 않죠. 네, 전압 연결을 해야 되겠네요. R1,
2옴 줄게요. R2 3옴 주고요. R3 6옴 주보도록 하겠습니다. 됐습니까? 네. 12V 전압 정도 한번 걸어볼까 싶네요. I1, I2, I3, P1, P2, P3 구해주십시오. 자, 병렬 합성해 보죠. 제발 뭐요? 제발 레프션 풀고 싶대요. 한 줄만 더 쓰면 돼요. 자, 3옴, 6옴 병렬 합성합니다. 이거 2옴 되겠죠? 예, 2옴짜리하고 2옴짜리가 역시 직렬로 되어 있다 생각할 수 있네요. R 토탈 값은 얼마다? 4옴이다라고 쓰겠습니다. 그럼 I 토탈 전체 전류값은 얼마나 되겠습니까? 하네요. 예, 4옴에 대한 12V 하니까 3A 전류가 흘러갑니다. I1이 3A가 흘러가겠네요. 그 3A를 이 둘이가 나눠 먹죠. 그렇지 않습니까? 저항 작은 여기가 2A, 저항 큰 이쪽이 1A 흘러가는 것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즉 저항비 3대6, 1대2의 역수비대로 2대1의 전류비가 흘러가겠습니다. 됐나요? 그리고 각각 걸리는 전압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쪽 V1의 전압은 했습니다. 3A로 2옴이라고 합니다. V 꼴 IR 하니까 6V를 앞에서 먹었습니다. 예, 뒤에서 먹을 전압도 6V 될 것이겠습니다. 이해됐습니까? 이 6V를 3V, 3V 하면 곤란하죠. 예, 그래서 12V의 전압을 앞에서 6, 뒤에서 6 먹는 이런 상황입니다. 소비 전력 P1을 구하기로 하는데요. 뭐 전압 곱하기 전류를 쓰시든지 I 제곱 R을 쓰든지 R분의 V 제곱 쓰든지 어떤 걸 써도 상관없어요. 지금 이미 저항값도 주었고 전압값도 전류값도 다 주었습니다. 뭘 써도 상관없습니다. 전압 6V에 전류 3A 흘러갔네요. 18W라고 쓸 수 있겠습니다. 여기요 2A 흘러갑니다. 6V라고 합니다. 26, 12 되겠나요? 1A에 6V 나네요. 6W 되겠네요. 되겠습니까? 네. 예, 뭐 이렇게 답해 주시면 될 일입니다. 되셨나요? 네. 우리는 어떤 전구의 표시를 보는데 200V에 100W라는 이름으로 표시되어 있는 전구를 보겠습니다. 200V의 정적 전압에 보시면 100W만큼의 전격 소비 전력을 보는 그런 전구란 표시입니다. 이해됐습니까? 그렇다면 200V에 100W라 전력이잖아. 전압 곱하기 전류잖아. 전압을 200V 꽂으면은 몇 암페어의 전류가 흘러간다는 뜻입니까? 0.5A 2분의 1A의 전류가 흘러간다는 뜻입니다. 그지? 그래서 200V에 꽂으면 2분의 1A의 전류가 흘러가네요. 그래? 이놈의 저항값은 얼마 될까요? 저항R은 I분의 V를 써도 좋겠고요. 또는 P분의 V 제곱을 써도 상관없습니다. 알겠습니까? 예, 뭐 어떻게 하든 상관없습니다.
전류값은 0.5A가 흘러간답니다. 전압을 200V 꽂을게요. 400ohm짜리겠네 라는 생각이 들겠죠. 이해됐어요? 그렇다면 이 사람이 100V에 만약 꽂았다고 해보자고요. 그러면 소비 전력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100W 나올까요? 그럼 절반이 50W 나올까요? 안 나오죠. 100V 꽂아졌고 저항 400ohm이었다면 전류는 4분의 1A가 흘러가게 됩니다. 그래서 25W가 됩니다. 즉 우리가 전력 P는 R분의 V제곱인데 전압을 반절 줄이면 소비 전력은 4분의 1로 줄어들어라고 얘기할 수 있겠다고요. 100W짜리가 4분의 100W짜리로 줄어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위치적으로 전압을 400V 꽂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압을 2배 올리면 전력은 4배 올라가서 400W짜리가 되겠군요. 못 견딜 것 같네요. 이해됐어요? 자, 그러면 이 전구를 A 전구라고 할게요. B 전구를 봤는데요. B 전구는 200V 되어 있고 200W라고 되어 있습니다. 얘의 저항값은 얼마입니까? 200V에 1A 흘러간다는 뜻이고 저항값은 200ohm짜리 뜻입니다. 즉 동일한 전격 전압 200V짜리였는데 100W 대비 200W 소비 전력이 크다는 것은 저항값은 작다는 뜻이 되겠죠.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정리해 주십시오. 예, A 전구였습니다. 100W짜리였어요. B 전구였어요. 200W짜리예요. 이해됐습니까? 네. 그 전구 A, B 두 개를 직렬 연결해봤네요. 병렬 연결했어요. 직렬, 병렬하는 것을 직렬 연결했고요. 병렬, 직렬 연결을 또 병렬시켰습니다. 확인됐어요? 각각 밝기는 누가 더 클까요? 하는 질문들이 되겠습니다. 얘기해 주십시오. 어? 행복한데 그리고 직접 회를 연주하는 설마 같다 이러진 않겠죠? 에이 그건 아니. 세은이가 풀고 설명해줘. 예, 간단하죠. 제 머리가요? 제 사고로 가는. 와 미친 거 같아. 일단 필요 같은 A는 400ohm짜리였습니다. 그죠? 네. B는 200ohm짜리예요. 직렬이잖아. 직렬 때는 저항 큰 놈한테 소비 전력이 더 크게 나왔습니다. 반면 병렬 때는 그와 반대가 되겠죠? 그럼 여기 어떻게 쓸까요? 했는데요. 요 놈들은 합성하면
저항값 작은 B보다 저항값이 더 작죠. 즉 이 두 개 합치면 B보다 못해요. 이해됐어? 대신 이 둘은 병렬이니까 누가 더 크다? B 프라임이 더 컸죠. 됐습니까? 그럼 여기는 어떻습니까? 하네요. 어차피 B가 병렬로서 제일 큰 200V를 혼자 다 먹었잖아. 되겠습니까? 그 다음 이제 여기는 A 프라임, B 프라임 이런 순서가 될 것이겠네요. 됐습니까? 별거 없죠? 정리해 주십시오. 손가락 쓰는 것보다 훨씬 재밌다. 못하니까. 이것보다 말입니까? 네. 볼리빈보다는 연력 확보사는 자, 근데 말입니다. 이런 문제는 결국엔 모두 다 오늘 쓸 요 문제 안에 다 귀결될 거라 봅니다. 요렇게는 가변 저항이에요. 그래서 이 가변 저항을 증가시키면 어차피 감소시키면 또 그거 반대가 되겠죠. 가변 저항을 시키면 A의 밝기는 어떻게 됩니까? A의 소비 전력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는 질문이에요. 가변 저항을 변형시키면 전구 B의 밝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는 질문입니다. 가변 저항을 증가시키면 전구 C와 D의 밝기는 어찌 되겠습니까? 예, 우리가 스페이드 3F에서 가르칠 또는 예전 학제에서 그래봐야 물리2에서도 똑같이 가르치는 전력의 문제는 이 세 가지 케이스에 다 귀결됩니다.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A, B, CD의 밝기는 또는 A, B, CD의 소비 전력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A는 내려가고 B는 올라가고 C는 똑같거든요. C는 올라가고 전력 P는 VI R분의 V 제곱 I 제곱 R 뭐 어떤 식을 써도 상관없죠? 가변 저항을 증가시키면 전체 저항값이 증가됩니다. 전체 전류가 감소하죠. 전체 전류가 감소하니까 A의 밝기는 감소합니다. 얘는 가변 저항을 증가시킨다 하더라도 B의 전압은 동일하게 걸리죠. B의 전압이 바뀔 거 없으니까 B의 밝기는 그대로입니다. 역시 가변 저항을 증가시키면 전체 저항값이 증가합니다. 그래서 이 전류가 감소하거든요. 그래서 C의 밝기는 어두워집니다. C의 전압이 감소한다는 뜻은요. 전류가 감소하였으니까 C의 전압이 감소. C가 먹을 전압이 감소한다는 뜻은 D가 먹을 전압은 오히려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D의 밝기는 밝아지게 됩니다. 말하지만 모든 여러분이 배울 문제의 그것은 요 네 가지 또는 세 가지 케이스 안에 다 소개된다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한테 챕터 14 전기 에너지의 생산 그래서 기전력 V를 만들 수 있는 방법 주로 전자기 유도 현상을 통해서 자속의 변화를 방해하게 그리고 지금 들어갔던 겁니다. 이 얘기는 중3 내용 고1, 고2, 고3에 계속 나옵니다. 이 전기의 소비, 즉
P는 VI 또는 I제곱 R 또는 R분의 V제곱 저항체의 연결에 대해서 어떻게 써볼래 하는 거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전기에너지가 발전소하고 수용과가 바로 옆에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이 전기에너지의 수송 과정을 보는데요. 지금 이런 유형의 문제에서는 이 도선의 저항은 우리가 없다라는 가정을 하고 문제를 푼 겁니다. 근데 진짜 없습니까? 있죠. 도선체의 저항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송전선에서도 전력 손실이 있습니다. 물론 이 얘기는 앞에서 여러분들한테 전자유도, 특히 상호유도, 변압기 얘기하면서 지난주에 소개를 했었는데요. 또 한 번 더 소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수송에서 P'이라고 쓸게요. 전력 손실이 일어납니다. 여기는 도선에 들어있는 전류 I제곱 R, 도선체의 저항 이렇게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수송 시 전압을 M배 증가시키면 흘러간 전류는 M분의 1로 감소되고요. P'은 그래서 M제곱분의 1로 감소시킬 수 있어. 이 얘기 예전부터 했던 내용들일 것 같네요. 우리네 가정에서 쓰는 이 전선은 220V 전압이 걸리고 있습니다. 그죠? 220V로 완전 전환된 지 우리 얼마 안 됐습니다. 즉 한 5년, 10년 정도 전까지만 해도 110V 전압하고 같이 공급시켰습니다. 근데 이제 전부 다 220으로 완전 바꿨다라고 하는데요. 110V 대비 220V를 쓸 때의 장점과 단점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예, 우리가 여기서 사용한다 했는데 이쪽에서도 전기세가 손실되고 있어요. 그 손실량을 줄일 수가 있고요. 더 중요한 거, 어차피 가정에 들어오는 전류의 최대값은 고정된 값을 가지게 됩니다. 즉 허용 전류보다 더 높아지면 퓨저가 끊어져요. 근데 110V 쓰는 것 대비 220V 쓰면 가정에 쓸 수 있는 최대 허용 전력이 2배 올라가는 거죠. 즉 처음에 기껏 라디오 하나 있었다가 돈 좀 벌면서 TV도 사고 냉장고도 사고 컴퓨터도 사고 쓰는 소비 전력이 점점점 늘어나다 보니까 220V 쓸 때의 장점이죠. 반면 단점은 당연하게도 감전이죠. 특히 젓가락 두고 싶은 생각이 그런 사람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죠? 나무젓가락 되는 건데. 그럼 재미없지. 재미없지 그럼. 그러면 뒤지고 싶다. 되셨나요? 자, 이제 여러분들 하셔야 될 것들인데요. 난 중3 거부터 풀어야 되겠다. 중3 거 하십시오. 에이, 난 스피드 플레이 푸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리고 답지하고 같이 예전에 고3들이 문제 풀었던 거 나눠드리도록 할게요. 시작하십시오.